다음. 너가 아버지가 어디 사시노? 말해라. 너가 아버지가 어디 사시노? 장위 삽니다. 장위? 장위 뉴타운? 자, 오늘은 장위 뉴타운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 사실만 알고 있다면 장위 뉴타운은 끝! 자, 일단 첫 번째로 장위 뉴타운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하나하나 지금 진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분양을 언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TX C노선이 광운대역에 들어설 예정이죠. 자, 그렇다면 GTX C노선과 집값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영국의 크로스레일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6월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장위 10구역, 7월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장위 4구역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맛배기로 누구보다 부동산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광고 큐! 자, 장위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자, 카카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장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광운대학교, 그 다음에 요 경계를 사이에 두고 우이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남쪽으로는 석계역, 돌고지역, 상월곡역, 자, 여긴 6호선이죠. 자, 그리고 서쪽으로는 월곡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 위쪽으로는 번동이죠. 북서울 꿈의 숲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1구역부터 자, 그게는 15구역까지 있는데, 자, 요 중에서 입주가 완료된 지역도 있고요. 사업구역으로서 지금 사업이 진천이 빠르게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제일 빠른 데는 4구역이랑 10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뉴타운으로 해제가 되었지만 공공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가지 사업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를 보면 구역별 진행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완공된 지역 자, 4군데, 그 다음에 뉴타운이 취소된 지역도 이렇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구역도 그렇고요. 4구역, 6구역, 10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인가라서 이제 이주 완료 아니면 철거 중이라 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1구역부터 15구역을 개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의 클린업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자료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약간은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승인이 나야 되겠죠. 그 단계에 있는 데가 어디냐? 자, 11구역과 15구역이 있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11구역과 15구역은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방은 달랐다는 거죠. 11구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해제된 다음에 뭐 11-1, 2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역으로 디테일하게 다 쪼개져서 각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1-8구역 같은 경우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 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15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뉴타운으로 해제가 됐는데 다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다라는 얘기죠. 자, 요 지역이고 상월곡역이랑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위 15구역 재개발 3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왜 그랬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구역 해제 무효 소송을 했는데 이제 조합이 승소를 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 해제되었던 이 15구역이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구역은 다시 시작을 하겠다. 11구역은 쪼개져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그보다 진전이 빠른 두 곳이 있네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 14구역과 3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6호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 향후 생기게 될 서울 경전철 동북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생기느냐? 요 3구역, 14구역 인근으로 요렇게 대략적으로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3구역, 경전철역과 가깝고요. 자, 14구역 같은 경우는 창문역고 근처에 있는 역이랑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음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있는 데는 6구역과 10구역과 4구역이 있겠고요. 위치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6구역, 4구역, 10구역이고요. 그중에 10구역은 6월에 분양 예정, 4구역은 7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4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역과도 가깝고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분양도 빠르다 보니까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분양 면적별로 세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개 구역이 남았는데요. 자, 이 구역은 착공, 분양, 준공인가, 조합 해상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요 4구역은 입주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2구역, 7구역, 5구역, 1구역은 지금 현재 1구역, 자, 5구역, 7구역, 그 다음에 2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CC 한번 볼까요? 자, 34평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계약이 2020년 7월 24일이었고요. 10억 9천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호가는 그보다 1억 9천 오른 10억 7,500의 매물 평균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기존의 5구역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12억 9,700, 약 13억 정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7구역은 이제 13억 9천, 세대수가 적은 이쪽은 그래도 12억 3천, 4천 정도 형성을 해서 일단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시세가 12억, 13억 정도를 형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안 한 4개의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8, 9, 11, 12는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2구역은 서울시가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된 곳. 자, 성북구에는 장이 8, 9구역이 서울시가 추천을 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재개발 1차 선정은 끝났죠. 2차 선정에 있어서 8, 9구역이 선정이 된다면 기존에 해제되었던 이 서름을 떨쳐버리고 건축에 있어서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엄청 헷갈리죠? 자, 포토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요 지역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역세권이지만,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경전철 동북선이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이 북쪽 지역의 장이 지역은 역세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고요.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4군데라 그랬죠. 그 지역은 바로 1구역, 5구역, 7구역, 2구역이 되고요. 각각의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 단계 초기 단계 추진위원회를 선정한 곳은 요 2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11구역, 15구역이었고요. 뉴타운이 해제되었지만 행보가 달랐습니다. 11구역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잘게 쪼개져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했고요. 자, 15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한 지역이 있죠. 바로 3구역, 그 다음에 14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3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쪽 지역이 이제 입주까지 끝낸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라 늦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4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에 이제 경전철이 들어선다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낸 지역은 3구역이 있고요. 자, 10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월에 분양 예정, 4구역은 7월에 분양 예정이다. 4구역은 10구역보단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역도 가까워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10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위초가 이쪽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해제된 지역 4군데 중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이렇게 4지역이다. 8구역, 9구역, 12구역, 11구역이 있습니다. 자, 11구역은 공공재개발도 신청을 했고,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도 승인이 났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1구역은 이렇게 2개가 각각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공재개발은 4구역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후보지로 추천한 곳은 8구역, 9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 개씩 다 켜보면 각각의 나름대로 개발이 되고 있고 됐다라는 사실이고요. 상대적으로 소개가 안 된 13구역 같은 경우는 잘게 쪼개져서 어떤 부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일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 그래서 나름 13구역도 여러가지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GTX 노선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광운대역에 GTX C 노선이 들어오고 장위동이랑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갱 노노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장위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옆에 광운대역에서 장위 뉴타운 끝선까지는 한 800m, 그 안쪽까지는 한 1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인접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덕정에서 출발을 해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간에 광운대역이 있어서 강북과 강남을 남북으로 잇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GTX 노선은 기존의 영국의 크로스 레일이라는 노선을 약간 벤치마크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국의 크로스 레일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완공,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영국의 사례, 집값 상승률을 본다면 어느 정도 GTX 노선과 집값 상승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이제 영국의 크로스 레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버풀 스트리트 요 지역 일대가 바로 이제 런던의 시내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곽 지역에서 런던의 중심까지 급행철도로 이어지겠다. 자, 이쪽의 외곽 지역도 이렇게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뉴스 기사 나오죠. 크로스레일 역 인근의 집값은 급등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언제 기사냐? 2016년도. 언제 지어졌다 그랬죠? 09년도부터 19년까지 지었는데 그 중간쯤인 2016년도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크로스레일 인근의 집값은 최고 82%까지 급등했다라는 얘기죠. 자,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2019년도에 완공됐으니까 이제 완공 때까지 자, 평균 집값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렇게 적게는 29.9%부터 39%, 4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요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크로스레일이 들어선다고 발표된 이후에 자, 역 근처의 집 가격은 31%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통근 시간이 10% 정도 줄어든다면 집값은 한 6% 정도 상승할 수 있다. 현재 크로스레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년 2억 명이 자, 이용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런던 중심지로의 이동 통근 시간이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절약이 됐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를 보시면 요 초록색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자, 연두색 같은 경우는 런던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절약된 시간을 말합니다. 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런던 중심지죠. 뭐 리버풀 스트리트나 뭐 요런 지역이요. 자, 요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요 지역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지역? 요 지역 같은 경우. 하지만 런던 중심지까지 이 절약된 시간이 클수록 집값 상승률은 높았다. 자, 여기도 클수록 집값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절약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집값 상승률이 약간 미미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런던 중심지는 절약된 시간이 거의 없지만 자, 집값 상승률은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지는 중심지 나름대로 집값이 상승되고 절약된 시간에 비례해서 집값 상승률은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되니까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얘기죠. 자, 요것을 GTX 노선에 대입을 시켜본다면 자, 일단은 GTX 노선에 있어서 중심지는 청량리, 서울역, 삼성 해가지고 두 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지역을 삼각형으로 해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외곽 지역에 있는 덕정, 문정, 송도, 동탄, 자, 마석 지역에 있어서 집값 상승률과의 상관관계는 어느 지역이 좀 더 빨리 중심지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중심지는 중심지 나름대로 교통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영국의 크로스레일 같은 경우는 09년도에 착공을 해서 19년도까지 완공, 자, 10년의 기간 동안에 건설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GTX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GTX 역 근처의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지만 기존의 사례가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선택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